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국제선교훈련센터 IMTC가 선교 대회를 열고 아시아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결의된 안건들 중 주목할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필리핀에서 불법 무기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백영모 선교사의 보석 공판이 19일 진행됩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교회 방문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만남보다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한 두 정상은 2박 3일간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남북 군사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북한 땅을 밟은 문재인 대통령은 밝은 모습으로 공군 1호기에서 내렸습니다. 기다리던 김정은 위원장과 뜨거운 포옹을 나눈 문 대통령은 환영 행사에서 북한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는 파격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환영 행사와 오찬을 마친 두 정상은 오후 3시 30분부터 본격적인 회담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일정에서 모두 7차례 만남을 갖습니다. 둘째 날인 19일엔 추가 정상회담과 평양 주요 시설 참관이 예정돼 있고, 셋째 날엔 정상 간 만남은 계획돼 있지 않지만 깜짝 친교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명단엔 국내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산림청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인물이 여럿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경협이 바로 이행되긴 어렵겠지만 앞으로의 경제 협력을 위한 남북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양국 정상의 모습을 보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회담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라는 구체적인 과업을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현지에서 선교사를 동원해 훈련과 파송의 사역을 담당하는 IMTC 국제선교훈련센터가 선교 1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아시아를 그리스도께란 주제로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파송된 현지 선교사들이 도전과 격려를 받고 선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여러 선교 전문가들이 강의를 통해 도전과 선교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선교 전략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첫날 메시지를 전한 대회장 김원교 목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시아를 바라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 선교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활발한 사역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IMTC는 지난 2006년 설립된 이래 아시아 각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 개척과 고아원 지원, 지역사회 개발, 교육과 의료사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 26개국 2,658개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일부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지난주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예장통합과 합동교단의 굵직한 쟁점들 속엔 이색적인 안건들도 숨어 있었는데요. 각 총회에서 결의된 흥미로운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유남희 기자입니다. 총회 기간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던 예정통합 총회에서도 주목할 만한 안건들이 결의됐습니다. 먼저 동성애 행위 또는 그 행위를 조장하거나 교육하는 사람은 총회 목사고시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교단의 목회자상에 어긋나기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초 총회엔 동성애 옹호자들을 이단과 같은 수준으로 책벌해야 한다거나 신학대 교수와 신대원생을 대상으로 동성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헌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교단 소속 교회들의 거리 규정에 대한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같은 통합교단 교회끼리는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해 거리 제한 없이 교회 신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총대를 현행 1,500명에서 1,000명으로 축소하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부족한 총회 장소와 선거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총대에서 배제될 수 있고 총대 선거가 치열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장합동에선 목사의 이중직 혹은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강화됐습니다. 신설된 규정은 지교회 담임 목사직과 겸하여 공무원이나 사업체 대표, 전임교원, 정규직 직원과 같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단 생계나 자비랑 목회 등의 사유로 노회에서 특별 허락을 받은 경우나 유치원과 같은 교회 부설의 장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된 결의도 있습니다. 신학부에서 복음주의권 단체들의 사상이나 영향력을 연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진보적 기독단체로 잘 알려져 있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성서한국, 청어람 등 6개 단체가 그 대상입니다. 일각에선 총회가 기독단체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사상 검증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또 하나는 농어촌 교회재산 부동산에 관한 건입니다. 과거에 개인이 헌금하고 개인 명의로 운영되던 농어촌 교회 재산권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 자녀와 교회 간의 법정 다툼으로 커지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는 교회를 노회나 총회 유지재단으로 가입토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구금된 배경모 선교사의 보석 공판이 19일 진행됩니다. 당초 재판은 12일로 예정됐지만 재판 장소였던 필리핀 마닐라 지방법원에 폭발물에 의한 테러 제보가 접수되면서 19일로 연기됐습니다. 필리핀 리잘 주립교도소에 구금된 백 선교사는 칼로 도려내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피부병도 거의 없어졌다며 이전에 비해 형편이 나아지긴 했지만 가족의 품과 사역지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배경모 선교사 석방대책위원회는 이번 공판엔 필리핀 대사관도 협조적이라며 필리핀 대사가 직접 필리핀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대사관에서 가석방과 재판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판은 배경모 선교사가 요청한 보석 청구 재판 중 마지막 심리로 재판 결과에 따라 백 선교사의 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이달 7일 열린 보석 청구 재판에서도 백 선교사가 불법 무기를 소지한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백 선교사의 무죄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추석 명절 고향교회 방문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올해로 14회차를 맞은 이번 캠페인은 고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로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목회 포럼은 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주보에 고향교회 방문을 권유하는 문구를 게재하고 고향교회 방문 주간엔 교회 차량 운행을 중단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봉준 대표는 추석 명절에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교회를 방문한다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며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본질 회복운동본부 이상대 본부장은 1년에 2번 고향교회 예배 후 헌금을 드리면 도시교회가 고향교회에 약 4%의 재정을 나누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를 통해 고향교회는 정서적 위로와 함께 재정적 위로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일자리를 마련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굿윌 스토어가 대전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미랄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윌 스토어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결합한 형태의 재활용품 판매장인데요. 기부받은 중고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명의 중증 장애인을 포함해 총 21명이 채용돼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기부 물품을 손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굿윌은 1902년 미국 보스턴에서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 송파와 전북 전주, 대전 등 5곳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남한산성 유원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중원구 교구협의회가 명절을 앞두고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초청해 점심을 대접하고 흥겨운 공연을 준비한 건데요.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은 잔치를 즐기며 지역교회가 준비한 선물도 받고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중원구 교구협의회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지역 350여 교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교구협의회장 김복곤 목사는 교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싶어 이번 잔치 한마당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성문 태권도 선교회에서 보내왔습니다. 선교회가 열흘간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펼쳤다고 합니다. 10명의 선교팀은 먼저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알려진 방커스를 찾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표현한 태권도 드라마와 격파, 태권 워십 등 다양한 태권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선교팀은 현지 대학생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쳐주고 현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윷놀이와 같은 한국 전통 놀이를 즐기며 교제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선교회 김성문 회장은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전 세계 어디서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포나네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올 추석 연휴는 짧은 기간 때문에 작년보다 귀성객이 2.7%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해외 여행객은 작년보다 8.2%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올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23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4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기간 정부 합동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은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오는 21일 전국 0세에서 5세 아동 190만 명에게 아동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4일까지 총 230만 5천 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지급이 확정된 아동은 신청자의 83.4%인 192만 3천 명입니다. 아동수당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 김부선 씨가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한때는 연인이기도 했던 남자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점점 괴물로 변해갔다며 본인이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로부터 발생했으며 김 씨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굿TV 뉴스 홍의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17일 제103회 총회를 개회하고 성일교회 김충선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 신임 총회장은 기장의 정신을 토대로 총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겠다며 한국교회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바른군 인권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중지하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석태 후보가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는 법안에 소송 대리인을 맡는 등 친동성애 활동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석태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원보그마협의회가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주 과정의 청년사역자 훈련학교를 개설합니다.
강사론 학복협 상임대표인 장근성 목사를 비롯해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 진로와 소명연구소 김경아 강사 등이 나섭니다. 청년 사역에 대한 이해, 청년 사역자의 자기관리, 청년 공동체와 제자훈련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한국 컴패션이 전 세계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메이드 인 헤븐이란 주제로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0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리는 바자회엔 션 정혜영 부부가 함께하며 패션, 라이프스타일, 아동 관련 80여 개 브랜드의 물품이 준비됩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전 세계 가난한 환경에 놓인 어린이 100명의 양육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